자, 이기태 기사님, 이틀 연속의 반등을 보시고 오늘장 한 줄 평 좀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미국에선 허니문 랠리가 종료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시장은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에 주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IT 기술주들의 향방이 갈리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물가 지표에 따라서 금리 향방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등 이후에 결국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각각 발표되는 실물 경제 지표에 대한 흐름에 따라서 또 등락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정태근 이사님은 역시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지수가 힘을 받고 있는데 그 향방을 또 포인트로 보고 계시네요. 네, 일단 어쨌든 최근 시장의 하락은 삼성전자가 이끌었다는 것은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삼성전자 쪽으로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다는 부분들, 그리고 별도 펀드가 이제 가동이 된다는 부분들은 과거에 이제 연기금들이 증시 안정 자금이 들어왔던가 똑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자금 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추가 하락 제한. 요 정도, 그러니까 하락을 막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추가 하락이 제한되게 되면서 정말 중요한 증시의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됐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삼성전자가 끌어주는 힘. 정재훈 이사님은 또 한 줄 평 어떻게 뽑으셨을까요? 예, 최근에 시장이 좀 제법 많이 밀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아직까지 단기적으로는 바닥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연속성이 좀 나와주는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등에 나와줬지만 하방 지지 이후에 더 갈 수 있는지 여부 결국 외국인의 수급 연속성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반종민 소장님의 이틀간의 반등을 또 의미 있게 보셨을까요? 앞서 지금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에 따른 매수세 유입이 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좀 연속성을 확인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태양광이든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좀 좋지 못했는데 미국 쪽에서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 풍력의 쪽에서도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SOFC 공급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이게 계속 좀 이어지려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국내 쪽의 이슈가 아니라 미국 쪽의 이슈에 따라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여러 가지 반도체 칩스법이든 또 IRA법이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연속성은 아직까지 좀 더 체크해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은 지금은 업종의 긍정적, 부정적인 내용들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연속성에 대한 유무를 반드시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너무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분의 오늘 시장의 한 줄 평을 쭉 정리해보면 삼성전자의 반등과 함께 단기 바닥을 잡는 흐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긴 하나 수급과 반등에 대한 연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오늘 장을 주도하고 있고 연속성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지 류용민 캐스터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를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그동안 줄곧 매도세를 이어온 외국인이 현 선물을 1조 원가량 순매수하고 있고요. 특히 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며 삼성전자를 필두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상위 현황 살펴보면 삼성전자 이틀째 강세를 보이면서 5만 원 중반대까지 회복을 했고 오늘 시총 상위 내에서 하락하는 종목은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가 신제품 블랙웰의 서버 과열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약세로 마감하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4%대 약세로 마감한 데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금융당국이 최근 낙폭이 컸던 우리 증시에 2천억 원 규모의 밸류 펀드를 집행하기로 한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 대표주와 금융주, 지주사 등 시총이 큰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 수급이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이제 상승표를 겨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단연 이슈는 HLB발 호재가 가장 큰 이슈인데요. HLB의 가남 신약 FDA 현장 실사 통과 소식에 HLB 그룹주가 나란히 급등을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도 HLB 25%대 급등 중이고요. 트럼프 트레이드 되돌림 속 2차 전지주도 상승, 루닛의 아스트라제네카 협력 모멘텀 속 의료 AI주도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다만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백신 음모론자로 알려진 케네디 주니어가 지명된 가운데 오늘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제약 등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반락을 보이며 낙폭이 다소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7%대 하락, 그리고 클래시스와 리가켄바이오도 7%대, 2%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실적 테마를 먼저 살펴보면 오늘 1등은 에너지주고요. 전기차 위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에너지주들이 강한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6일 에너지 장관의 석유기업 크리스라이트 CEO를 지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S&T 에너지의 강세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고 흥구석유나 대성에너지, 중앙에너비스 등도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장기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1등을 비롯해서 일제히 상승폭을 켜내고 있는데 오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미국 수소연료전지 기업 블룸에너지와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전력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 1기가와트의 고체 산화 연료전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관련주들에도 온기가 확산되는 모습이고요. SK 이터닉스라든지 한손 엔지니어링, 두산 퓨얼셀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역시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속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교통부 최우선 순위로 완전 자율주행 연방법 제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율주행주들도 현재 상위단에 나타나면서 1등이 SOFC, 2등이 자율주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시장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종목들의 이슈들이 많습니다. 저마다 반등을 주고 있는 그 이유 하나하나 좀 면면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기태 기자님, 우리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사실 근데 이 소식을 알기라도 하듯이 지난 금요일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강한 반등의 힘을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56,000원 선 부근까지 추가 상승은 이어졌는데 저가 매수와 자사주 매입 효과가 과연 얼마나 갈까요? 실적 발표 엔비디아 앞두고. 네, 일단 이번 주 20일 날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별개로 삼성전자의 하방은 지지했다라는 게 반가운 소식이긴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컨콜에서 향후 전망이 나올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 향방은 그때 또다시 변곡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1년간 10조 하기로 했고 3개월 동안 일단 3조 원의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하기로 했는데요. 전체 유통 주식의 8.4% 정도를 차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학습 효과가 있었던 자사주 매입 공시가 있었는데요. 2.2조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 공시를 했을 때 약 한 3개월간 15% 정도의 주가 상승 탄력을 좀 보여줬고 하방 경직은 좀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거기에 따른 학습 효과가 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투자자들은 5만 원대면 부담 없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제 확인됐으니 공격적인 투자를 좀 이어나가는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사실 그날의 외국인의 선 매수가 좀 신경 쓰이긴 합니다만 사실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10조 원 자사주 매입 소식이다 보니 그래도 일단 이틀 연속 반등. 다만 어느 정도의 이제 반등의 힘은 기대해 볼 수 있긴 하나 결국 이번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떤 또 언급이 있을지가 주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정태근 이사님, 그럼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의 힘은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이를 제외한 오늘 삼성 그룹주들도 물산, 생명, SDS까지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확산의 반등 효과는 또 어디까지 갈까요? 일단은 삼성전자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지난주 만기일 이전에 자리에 있던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 가격대가 55,000원에서 57,000원대 부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자리를 찾아갔거든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자사주 매입 효과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 부분은 아마 이번 주에 좀 끝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오늘 하이닉스가 그래도 한 1% 정도 반등이 나왔다라면은 좀 효과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는데 네. 하이닉스 3%가량 약세를 보인다라는 것들은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어떤 칩스박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사주 매입 효과가
길게는 가기 힘들 것 같고 아마 이번 주 중반 이후에는 아마 이 효과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의 어떤 추가 상승이 제한된다는 전제를 깔게 된다라면은 지금 정도 가격권에서 추가 상승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자사주 매입은 어쨌든 하기로 결정이 된 부분들이고 그러면 1차에서 2차로 넘어가서 수혜가 되는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서 오늘 뭐 노출된 기업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단순히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지분 가치가 올라간다. 거기에 끝이 나게 된다라면 삼성전자와 동행된 흐름들이 나오겠지만 그 속에서 그나마 좀 기대를 갈 수 있는 게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삼성생명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을 해난 지분 가치 증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금산법 때문에 지분 매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배당을 하겠다는 얘기를 삼성생명이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배당 매력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배당 수익이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약간의 그래도 차별 현상이 그래서 삼성생명이란지 삼성화재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연말이 이제 배당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까지 많이 붙어주게 된다라면은 삼성그룹주 내에서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정도는 그래도 거기 플러스 삼성물산 정도는 플러스 해가지고 그대로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사주 매입 효과는 사실 이번 주 중에 좀 마무리될 가능성, 삼성전자도 이틀 연속 강하게 급등한 이후에 더 강한 반등의 힘을 가져가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기는 하나 이번 소식으로 인해서 삼성생명과 화재 그리고 물산과 같이 배당의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쪽에서는 조금 더 지켜볼 만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또 한 축에서 올라오는 쪽 현대차 그룹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딱 지난 거래부터 저가 매수와 함께 반등을 주고 오늘 현대차 그룹뿐만이 아니라 낙스요가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 효과 그리고 밸류업 자금 집행 뭐 이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정재훈 이사님. 예,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좀 생각했을 때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단 밸류 프로그램이 좀 가동이 되면서 뭐 매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도 좀 전해졌었고요. 대형주 위주의 좀 상승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오늘 탄력을 좀 받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뭐 13개월 연속적으로 뭐 수출이 좀 증가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좀 나왔었죠. 그러한 영향이 좀 받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모두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연결고리를 좀 찾게 되면 테슬라와도 연결고리를 좀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 쪽에 있어서의 공급을 한다든가 뭐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강한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지만 그래도 제한적인 반등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히려 완성차나 자동차 부품 쪽 섹터보다는 오히려 자율주행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완성차 자동차 부품주들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으로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연속성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만 자율주행 쪽을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반종민 소장님, 자율주행으로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서 오늘 현대 오토에버, 뭐 HL 만도 그리고 퓨런티어 자율주행 쪽이 더 탄력을 받고 있거든요. 트럼프발 뭐 자율주행 기대도 있지만 웨이모의 이슈도 또 한몫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테마주들이 계속 돌고 돌잖아요. 이 자율주행 쪽은 테마의 매력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 자율주행 테마 매력도는 굉장히 좀 높습니다. 네. 높은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 이제 뭐 캐스터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 중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결국 미국 이게 규제 완화에 따른 내용들이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이제 완화가 된다 하기 전 시점에는 기대감을 통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들이 계속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좀 변동성이 심한 건 뭐냐면은 국내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이 미국과의 그 규제 완화에 대한 직접적인 면밀한 그 관점을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테마적인 형태를 봤을 때는 지속적인 여부가 있기는 하지만 변동성은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의 경우에는 지금은 그 테마의 형태로 모멘텀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대부분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신규로 좀 접근해 볼 만한 기업을 좀 살펴본다면 슈어소프트테크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미션
크리티컬 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이 굉장히 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결국 시스템 쪽에 충돌이 하나 나게 된다 한다면 다른 걸로 좀 우회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관련된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단순히 자율주행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주와 원전 이러한 그 굉장히 좀 고산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슈어스포트 테크로는 신규 관점으로도 좀 유효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율주행 테마 매력도 높다. 그 안에서도 신규적고 슈어 소프트테크 가능하다라는 또 긍정적인 시각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현대차그룹 얘기하면서 밸류업 펀드의 자금 집행이 이렇게 흔들리는 장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한몫할 수 있을지 이기태 기사님, 오늘 CJ 등 그리고 뭐 보험주 이런 일부 종목들이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분명 삼성그룹이라든지 공통된 종목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밸류업 자금 집행 효과를 가져볼 수 있나요? 예, 이제 향후에 밸류업뿐만이 아니라 정부 정책 중에 하나죠. 금투세가 폐지가 되고 나면 3법 개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부 정책하고 맞닿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존에 올해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투자하기가 좀 용이했던 KB를 좀 보시면 올해만 2배 이상 상승했거든요. 이게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했던 기업과 그렇지 못했던 기업들의 수익률 차이가 좀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는 금융주들뿐만이 아니라 지주사라든가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도 자기 지분이 낮은 그러나 배당 여력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사주 매입에 동참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밸류업에 동참할 수 있는 기업들이 선별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3법 개정안이 된다라고 하면 제2, 제3의 고려하형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면에 투자자들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긍정적인 수급에 대한 확산 또한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2차 전지 쪽도 좀 한숨을 돌리는 것인지 지난 금요일에 급락이 워낙 컸던 데 따른 오늘 반등을 주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긍정적인 뉴스, IRA 폐기에 대한 반대로 부상 등 그래도 반등의 비밀을 제공하는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정태근 이사님, 여기도 단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일지 아니면 조금 더 힘을 내줄지 좀 고민이 되네요. 일단은 바닥 확인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올 연말까지는 나쁘지 않다는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는 말씀드렸었고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세액공제 폐지 우려감들은 일찍 나온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 노출이 되고 얘기가 나와야 소위 말하는 마법의 단어, 선반영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IRA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지금 테슬라하고 LG 에너지솔루션 이 연결고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쪽에 수혜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IRA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결국 전 개인적으로 수요 문제만 해결이 되게 된다면 지금의 2차 전지 업황은 바뀔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 문제가 전기차에 제한되는 것들이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라든지 그리고 오늘 뉴스도 나왔지만 베어 로보틱스 쪽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이외 고객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주선향, 로봇향, 전기차향 이게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하게 된다면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수요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소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한되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제한된 수요지 쪽으로 보는 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LNF 같은 종목들 강하게 반등 나오는 것들이 물론 이 기술적 반등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이런 기대감도 저는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변동성은 좀 감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저가 매수는 가능하고 삼성 SDI인지 SK 쪽 확장하시기보다는 LG 에너지솔루션, 테슬라 쪽으로 수혜가 되는 종목 쪽으로 압축해서 선별적인 어떤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LG 에너지솔루션의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 LG 에너지솔루션, LNF, TCC 스틸, 동원 시스템즈 이런 종목군 안에서 보면 좋을까요? 네, 그런 종목
종목들도 있고 최근에 그런 기존에 나왔던 종목들 외에도 뭐 성우라는 종목, CMS라는 종목 계속해서 새로운 수혜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의 종목들도 물론 좋은 종목들이긴 하지만 항상 시장에서는 새로운 수혜주를 찾아 나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수혜주가 나올 때도 네.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종목 성우와 CMS까지 또 관심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어떤 종목들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지 오후장 수급 특징주도 확인하고 오시죠. 네,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계획에 따라서 오전장 외국인과 기관들도 삼성그룹주를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삼성화재를 대거 매수한 반면 기관은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생명, 삼성 SDS 그리고 삼성물산을 더 많은 규모로 매수했는데요. 삼성전자의 주식을 8.51% 보유한 삼성생명, 또 삼성전자의 주식을 1.48% 보유하고 있는 삼성화재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시 수혜 기대가 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오전장 외국인의 순매수 3위인 삼성화재가 9%대, 또 기관의 순매수 1위인 삼성생명은 이 시간 11%대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또 오늘 현대차 그룹주도 순매수 상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상위에 올랐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대기업 최초로 외국인 CEO를 선임하는 파격 인사를 보여준 데 이어서 오늘은 트럼프 정부가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자동차주 전반에 긍정적인 소식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대차의 주가는 장중 오름폭을 확대하면서 5.82%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순매수 상위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우크라이나가 천조 규모의 재건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젤렌스키가 10가지 복원 계획을 곧 발표할 거란 뉴스가 전해지면서 SY스틸텍이 상한가로 마감, SG 등 재건 관련 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오전장에도 SY스틸텍을 가장 많이 매수하면서 재건주에 힘을 싣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SY스틸텍 지금은 0.85%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수주 공시를 내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던 BHI, 오늘 신한울 3, 4호기의 주요 보조기기 발주를 본격 시작했다는 공시를 내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4위에 오르면서 급등하고 있고요. 또 루닛이 처음으로 글로벌 빅파마 본사와의 직접 계약을 수주하면서 기관의 순매수 1위에 자리를 했습니다. HLB는 가남 신약 리보세라닙의 FDA 신약 실사 통과에 신약 허가가 가시권에 들면서 기관 순매수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HLB는 오전장 상한가 터치 후 현재 25%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글과 컴퓨터와 엠로도 지난주에 이어서 기관 순매수 상위에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수급 특징주 안에서 또 HLB 안 볼 수가 없겠죠. HLB는 급등하는 반면에 사실 오늘 다른 바이오주들은 좀 주춤합니다. 정재훈 이사님, HLB는 탈출 기회를 주는 걸까요? 아니면 더 갈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최근에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HLB 같은 경우는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리보세라립에 대한 부분들, 일단 FDA 심사에 대한 보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이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금일 전해진 소식을 좀 보게 되면 뭐 보완할 사항이 없다라고 판정을 좀 받았죠. 거기에 따라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보게 되면 뭐 향후에 대한 진행 과정들은 더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강했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뉴스 플로우라든가 이런 분들이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HLB 같은 경우는 뉴스에 대한 흐름들에 의해서 등락이 좀 계속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시각으로 네. 좀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슈에 의한 단기 반등을 좀 이용한 비중도 좀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반종기 소장님, 루닛 어쩐지 지난주 금요일에 상방 VI 발동되더니 오늘 뉴스 나오면서 25%나 급등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단기적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보세요?
예, 조금 더 상승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수급적인 형태를 좀 살펴봤을 때 기관에서 6거래 연속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 유입된 그 주체를 좀 확인해 보니까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 중심으로 들어와주는 점을 봤을 때는 이번 이슈에 따라 굉장히 좀 크게 좀 기대감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루닛의 경우에도 25%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만 좀 마무리만 잘 된다 한다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머크를 비롯한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의 루닛 스코프에 대해서 활용될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의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루닛에 대해서 상승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한데 신규 접근하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게 된다 한다면 기존 보유자분들은 좀 더 기다렸다가 그때는 좀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말씀 드립니다. 정태근 이사님, 지금 테크윈, 이오테크닉스, 파크 시스템즈가 하방부예가 발동이 됐는데 네. 삼성전자 흐름은 괜찮거든요. 이 종목군들이 지금 이렇게 급락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공통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일단 파크스템스하고 테크윈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그 SK 하이닉스, HBM 후공정 쪽에 둘 다 연관성 있는 종목들이고 특히나 파크스템스 같은 경우는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최근에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SK 하이닉스가 3% 넘게 급락을 하는 상황들 속에서 파크스템스, 테크윈뿐만 아니라 뭐 이오테크닉스도 이제 12%까지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PSK 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6%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부분을 왜 짚어드리냐면은 일단 물론 지금 테크윈 같은 경우 어떤 급락의 이유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네. 말씀하셨듯이 파크시스템즈라든지 이오테크닉스, 테크윈 종목들이 공통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수혜가 되는 종목들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일단 SK 하이닉스의 어떤 하락의 영향이 소부장 쪽으로도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수혜가 된 소부장 쪽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매도폭 좀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추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치수법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감들에 의한 하락이 SK 하이닉스에 나오고 있고 그 영향으로 예전에 수혜가 됐었던 소부장 쪽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서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단은 하락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 추측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정확한 하락 배경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제 추측을 하기에는 SK하이닉스와 맞물린 일부 소부장주들에 대한 하락 영향으로 다만 이제 삼성전자는 오늘 자사주 매입이라는 개별 또 이슈가 있다 보니 삼성전자는 버텨내주고 있긴 하지만 하이닉스와 기타 소부장 쪽에서는 또 큰 폭의 흔들림이 있다라는 점 이번 주 또 엔비디아의 흐름까지 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시간 특징주들의 움직임 살펴봤고요. 네 분께서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는 장에서 과연 또 어떤 틈새를 노려볼 관심주 제시해 주셨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반종미 소장의 휴니드가 굉장히 탄력적이었었는데요. 오늘은 이기택 이사님부터 반종미 소장님까지 RFHIC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성광밴드 X게이트를 꼽아 주셨습니다. RFHIC 최근에 통신 장비주들도 좀 투심이 개선되는 것 같아요. 또 포인트 들어볼까요? 예, 뭐 오랜만에 통신 장비주를 들고 나와봤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통신 장비주를 들고 나온 이유는 올해보다 내년도가 실적 개선이 확실한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25년도에 올해 대비해서 약 한 3배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올해가 71억의 영업이익을 보여줬는데 내년도에 21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가 되면 인도 수출 그리고 미국 수출 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무엇보다 한국과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5G에 이은 6G도 시장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율주행이 좀 앞당겨진다라고 하면 좀 더 빠른 속도의 통신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트럼프가 재집권이 하게 되면서 그때 집권했을 때 하웨이 제재가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삼성전자의 수혜가 이루어지고 거기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국내 통신 장비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정태근 이사는 HD 현대중공업을 꼽아주셨네요. 네, 역시나 트럼프 수혜주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순환매에 의해서 일단 뭐 반도체 삼성전자가 지금 수급을 다 끌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자사주 매입 효과가 끝나게 된다라면은 다시 뭐 트럼프 수혜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 전도 마찬가지고요. 이 중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에 있어서
호주, 필리핀, 일본과 함께 한국 같은 경우도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분명히 바랄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어떤 보조 역할을 좀 해주기를 바랄 건데 지금 어쨌든 그 역할이 이제 군안 건조라든지 보조 정비를 통한 어떤 역할을 뭐 맡길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MRO는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앞으로 군안 건조 같은 경우도 맡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올해 2월달에 미 해군성 장관이 본사를 방문했던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군안 건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이 사람들 기억이 좀 사라졌는데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그 전미 철강 노조가 이제 청원에 따라서 무역법 301조 이걸 발동해가지고 중국 조선업이라든지 이 해운업에 대해서 불공정 조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결과가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인데 이게 또 나오게 되면은 또 조선업에 대한 어떤 제재 가능성 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한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조선업은 아마 7, 8, 9월 때 어떤 바이오 역할을 바이오 바톤을 좀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오늘 HD 현대중공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다른 조선주들은 주춤함에도 불구하고 또 모로코가 SD 현대중공업의 백척선단 프로젝트를 제안했다라는 뉴스와 함께 오늘 또 선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관점에서 또 조선주 꼽아주셨고요. 정재훈 이사는 또 성광밴드네요. 피팅 업체. 네, 일단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전방산업 쪽이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뭐 조선 쪽이라든가 원자력 쪽이라든가 이런 전방산업에 대한 수요, 발전 플랜트 등 이런 부분들이 좀 호황기로 좀 접어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내년도에도 성장폭은 상당히 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들이 좀 상승을 하게 되면 피팅주들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조선 쪽에 있어서의 호재가 좀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피팅 기업들도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상반기 쪽에서는 좀 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조선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성광밴드. 마지막으로 엑스게이트 너무 테마주 아니에요? 예, 지금 뭐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네.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을 봤을 때 양자컴 쪽에서도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엑스게이트가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으로서 굉장히 좀 많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유효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그 양자와 관련된 그 양자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또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유효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도 양자 컴퓨터와 슈퍼터 컴퓨터를 결합한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은 양자 쪽에 대해서는 양자 암호 쪽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좀 더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엑스게이트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유효하니까 이 점 참고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테마답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엑스게이트까지 유망주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후자 시장 토크 네 분과 또 이어봤습니다. 네 분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